부산시 공공기업 협상 개발로 추진되는 사상구 덕포동 한일시멘트 부지 개발 사업이 부산의 6번째 협상 대상지로 선정돼 본협상에 돌입하면서 지난 1호부터 5호까지 선정된 공공기업 협상 개발에도 다시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건설 불황에 모든 부지 개발이 지연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이승현 부산시의회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지난 3월 말에 사상구 덕포동 한일시멘트 부지 개발 사업이 부산의 6번째 협상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업 방안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우선 공공기업 협상 제도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공공기업 협상 제도는 도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었던 유휴부지를 개발하여 도시 기능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유휴부지에 용도지역 상향이라는 행정적 지원을 주고 부산시는 토지가치 상승분을 공공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환수받아 공공성을 얻음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미래 부산을 위한 도시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 원래는 개발이 안 되는 땅인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주고 민간에게 개발해봐라 한 다음에 대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공유한다.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이런 공공기업 협상 제도가 국내 지자체에 도입된 배경은 어떤 건가요? 폐공장과 같은 유휴부지는 그 지역의 오랜 고민거리입니다. 또한 기존의 도시개발은 민간 주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는 뒷전이었습니다. 광역지자체 같은 곳에서 도시계획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이러한 유휴부지에 대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개발 가이드라인을 정함으로써 유휴부지의 재탄생을 돕고 지방재정의 이익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목적만 들어보면 도시 성장과 발전에 좀 순기능을 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쟁점화되어 온 제도이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업 협상 제도의 기본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특정 사업 시행자에게 제공되는 용도지역 상향이라는 행정적 지원이 있다는 점에서 항상 특혜 시비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특혜가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바라는 공공성 확보라는 시각과 사업 시행자가 바라는 수익 논리와 항상 배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3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업 한도를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지자체에서 얻는 공공기여금이 현재 100%에서 많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에서는 공공기업 협상제의 근본 취지를 살려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과 산업, 기반 시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네, 이 공공성 확보라는 부분에서 이게 혜택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계속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이번에 본 협상을 시작한 덕포동 한일시멘트 부지 개발은 부산에서 6번째입니다. 그럼 부산 지역의 대상지는 총 몇 곳이고 어디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부산시가 도입한 공공기업 사전협상제 대상지는 지금까지 총 6곳이며 그중에서 4군데는 협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중 사상구 덕포동 한일시멘트 부지가 6번째 대상지입니다. 부산의 주요 협상 대상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운대구 제송동 한진시와의 부지, 네. 두 번째로 기장궁 일광 한국유리부지, 세 번째 사하구 다대동 한진중공업 부지, 네 번째로는 남구 우암동 부산예대부지, 다섯 번째로는 사하구 다대동 성창기업 부지, 여섯 번째로는 사상구 덕포동 한일시멘트 부지입니다. 이들 부지는 공통적으로 도심 내 입지와 경관이 뛰어난 알짜 유휴부지로 대개 호텔, 오피스, 판매시설 등 복합개발 형태를 띠면서도 공동주택이 대거 포함된 점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사업성은 높지만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산시가 이렇게 이 부지들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허용을 해준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시와 같은 광역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게 용도 지역을 변경하거나 개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부산시와 같은 광역지자체에게 이러한 유유부지를 적법하게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동법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그에 맞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여 허가해 준 사항입니다. 그럼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허용을 해줬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민간 사업자 쪽에서 먼저 개발 계획을 제안하고 시가 허용해주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민간 사업자 배만 불리는 그런 사업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산시가 부지 용도를 먼저 제시한 다음에 사업자와 협상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상 광역지자체는 상임법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 용도지역 변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업 협상 제도는 민간이 먼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광역지자체에게 제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자 중심의 개발 구도가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부산시가 먼저 용도지역 상향이라는 카드를 들고 민간 사업자에게 협상을 시작한다는 것이 상임법에도 맞지 않고 부산시가 용도지역 상향 토지로 땅 장사한다라는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상위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행하기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 부산시의회에서 민간 사업자가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걸 규제하거나 또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재개정을 준비하는 건 가능한 일인가요? 현행 법률과 제도상 민간 사업자가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지의 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 권한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개발 계획을 구상해 제안하는 것을 조례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사전에 지역사회의 요구를 검토하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검토하는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시민의 삶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도시의 공공성과 지역 미래에 부합하는가를 철저히 따지고 검토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공공기업 협상제라는 게 아파트나 주거지 비중은 좀 줄이고 다수를 위한 시설이 들어오게끔 하는 게 취지에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아파트, 고급 주거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부산시의회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공공기업 협상제도의 근본 주체는 민간입니다. 이 민간 사업 시행자들에게 용도지역 상승이라는 동기부여를 주되 이 이익을 공공에 가져와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을 짓는다거나 부산시 경쟁력을 향상을 위한 그러한 시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로 이어져 나간다는 게 공공기업 협상제의 주된 목표인데요. 현재는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다대 한진중공업의 경우 낙후되어 있는 다대포 일대를 해운대나 광안리처럼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광 인프라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네. 다대 한진중공업 토지 이용 계획상 공동주택이 일색이고 그마저 짓는 관광시설도 오피스텔이나 생활용 숙박시설로 이루어져 주거시설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는커녕 사업지 전체가 주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산 외대부지의 경우에도 이 외대부지가 지난 10년이 넘게 포류하였던 것이 어떻게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 기간이었는데 네. 그와는 다르게 공동주택이 사업부지 내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 핵심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전략산업 용지는 접근성이 어려운 산꼭대기에 배치해두고 현재까지도 이 전략산업 용지에 대한 활용 계획이 없어서 결국 아파트만 짓게 되는 공공기업 협상으로 끝이 났습니다. 현재까지의 공공기업 협상은 부산의 미래를 위한 고민보다는 사업 시행자의 수익 논리에 이끌려 다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만 짓는 공공기업 협상이 아니라 사업 협상 시작 단계부터 진정성을 가지고 부산시의 미래를 위한 사업의 목적이 명확히 설정이 되고 나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부산의 최근 경기 상황을 보면 최악의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부동산 경기도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감시를 해야 하는 게 필요할 텐데 고민해야 할 핵심 사항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지적인데요. 다대 한진중공업 사업 시행자의 경우 자본금 20억짜리 회사입니다. 그러한 회사가 3,700억 규모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펀딩해서 이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형태가 이러하다지만 공공기업 협상제는 사업 시행자의 제안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용도지역 상향이라는 특혜를 준 사업입니다. 그러니 일반 민간 사업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대 한진중공업 부지가 결국 경매 절차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행정 지원이 개입된 사업이기에 경매로 사업이 무산이 되면 자칫 부산시의 건설행정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매 관련해서 지금은 급한 불은 껐다고 하는데 그래도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부동산 불경기 속에서는 부산시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금융 능력부터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경기 속에서도 불황의 한파를 넘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초가 강한 사업 시행자에게 용도지역 상향이라는 혜택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부산시에서 특혜를 준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 다른 민간 사업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사업 시행자의 금융 능력부터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공공기업 협상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도 꼭 필요한 수순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부산시와 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지역민의 목소리는 매우 다양합니다. 더군다나 용도지역 상향이라는 특혜를 받은 곳이므로 지역민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성동 한진시와의 일광 한국유리부지, 다대 한진중공업 부지, 우아한 부산 외대부지 모두 그 지역의 특색이 있는 곳입니다. 사업 시행자, 행정청인 부산시, 그리고 지역민, 그리고 일선의 지자체 모두 바라보는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기에 사전 계획부터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공공기업 협상 관련한 협상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일선 지역민들이나 일선 지자체가 그 협의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말 그대로 현재 구조는 사업 시행자가 제안하고 부산시가 승인하는 일방적인 구조입니다. 앞서서 말한 사업 시행자, 부산시, 지역민, 일선 지자체,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소통 장치를 만든다면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 진행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모두가 불만이 없는 사업은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소통 장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산에는 공공기업 협상 대상지가 총 6개잖아요. 이 각각의 부지를 정리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 부산시가 공공기업 협상을 통해 지정한 대상지는 총 6곳입니다. 각 부지마다 지역적 특색이 다르고 지역민들의 요구사항과 지자체 요구사항도 다양하기 때문에 공공기업 방식도 그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운대 재성동 한진시와의 부지는 공공기여금이 약 2,300억 원이 확정이 됐고 이 기여금은 수영강 휴먼브리지 건설 사업과 유니콘 타워라는 청년 창업 지원 거점 시설을 짓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프라를 위한 미래 기여형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장 일광 항공유리 부지인데요. 이곳에는 호텔과 해양문화관광시설, 수변공원 등의 지역 관련 인프라 시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생활 SOC 중심의 공공기여로 지역 균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하구 다대동 한진중공업 부지입니다. 이곳은 대규모 아파트와 200실 이상 규모의 특급 호텔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될 성창기업과 연계해 인프라 구축과 다대포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대 뉴드림 플랜에 맞춰 나가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남구 우암동 부산 외대부지입니다. 이곳은 해양치유센터,
바이오랩 허브 등이 추진되고 있고 특히 전략 산업 용지를 활용을 극대화한 부산의 미래 먹거리 센터 건립을 추진해 있습니다. 5번째는 사하구 다대동 성창기업 부지입니다. 다대 한진중공업 부지와 연계해 다대 누드림 플랜과 조화를 이루어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최근 본 협상에 돌입한 사상구 덕포동 한일시멘트 부지입니다. 사업자가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을 짓는 공공기업 방안을 제시한 만큼 복합 커뮤니티 센터나 산업 연계 창업 지원 공간 등 서부산 지역의 도시 재생과 청년 창업을 함께 고려한 모델로 설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6개 부지가 좀 기대만큼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향후에 부산시의회의 견제와 또 감시의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산시의회는 공공기업 협상 제도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감시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단순히 얼마를 기여했느냐에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기여가 어디에,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사용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첫째,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을 제도화입니다. 부산시의회는 각 대상지별로 주민 설명회, 공청회, 자문된 참여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기여는 시민을 위한 제도인 만큼 그 과정에 시민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둘째, 장기적 도시계획과의 적합성 점검입니다. 지금은 개발 사업자가 계획을 먼저 제시하고 부산시와 협상하는 방식이라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보다는 개발 사업자의 수익 중심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부산시의회는 각 사업이 부산의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루는지, 공공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조례 재개정을 통해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여 기준, 활용 범위, 주민 참여 방식 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법적 범위 내에서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상 구조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업 협상 제도가 아파트만 짓는 수단이 아니라 부산시의 미래 먹거리와 부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이 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를 기여했느냐보다는 누구에게, 어디에, 어떻게 기여했느냐를 초점을 맞춰서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여 협상은 제도의 명칭에도 드러나듯이 공공의 기여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보다 향후 공공성 확보에 많은 관심이 쏠린 만큼 부산시의회의 철저한 견제와 감시를 부탁드리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위협, 미세먼지 대응법을 알아볼까요? 실내에선 적절한 환기와 물 청소로 공기의 질을 조절합니다. 밖에선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돌아오면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해조류나 녹색 채소 섭취는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미세먼지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